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이죠.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의원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건 뭐 저보다는 금태섭 의원이 더 정확히 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뭐 보도대로 하면 이제 형법상의 어떤 그 권력남용, 직권남용죄, 그다음에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 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 나가라는 압력을 줬다.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된 그 산하기관의 임원들한테 강제로 사표 쓰게 하고 그걸 이제 나가게 해서 그들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중단시켰다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장관의 인사권이 어디까지냐 이런 거에는 논쟁이 붙을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 정권 하에서 현 정권에도 과거 정권의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게 했거든요. 네, 조인선 장관 같은 경우. 예.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도 그거에 관련해서 처벌받은 게 있죠. 또 여러 죄목 중에서. 그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적어도 현상적으로 행태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전 정권 사람들은 처벌하고 현 정권 사람 처벌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의 어떤 사례와 비교해 봤을 적에 그 어떤 법의 적용이 저는 그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면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형태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런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꼭 같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비슷한 사례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그 위법한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는 겁니다. 목적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검사가 누구를 구속한다거나 그럼 직권남용이 되는 것인데 과거를 보면 이제 그 최순실 일과의 관계 거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직업 공무원들을 이제 좌천을 시킨다든가 또 사퇴를 시킨다든가 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이번 것을 보면은 어쨌거나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는 요청이거든요. 다만 이제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라서 저는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산하기관도 이끌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부분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엽관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거기는 검사장들이 다 바뀝니다. 그게 당연하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법상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매 정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차제의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 법원이 이제 영장 발부를 할 건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 오늘 밤이나 뭐 내일 새벽쯤 결정이 나겠죠. 구속이 된다 하면 이제 검찰 수사는 자동적으로 청와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구속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지금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환경부나 이쪽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로서는 어떤 장관이나 청와대나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 혹은 무슨 위법한 목적을 위해서 인사권이나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짚고요. 이번에는 국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당은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책 검증에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모두 7명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 중에서 첫 주자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하필 부동산 관련 의혹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최 후보자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인데 부동산 관련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후보 지명 직전에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물려주고 증여를 하고 그런데 증여하면 딸 부부가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면서 월세 계약을 맺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라는 거를 벗기 위한 어떤 꼼수 아니었냐 이 부분입니다.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주택자 부분 또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한 문제 등등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최 후보자가 분명히 해명을 하고 사과도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명이 되는지 또 이제 장관 후보자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과거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또 향후 국토부 업무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해나갈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까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전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최종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좀 인정하고 죄송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뭐 이런 부분에 반성하는 쪽으로 지금 그 태세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보통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장관이다.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것도 이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주무장관인데 어쨌든 편법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그 어떤 그 꼼수 어떤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재산을 조금 빼돌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정책을 맡긴다? 이것이 국민 입장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최 후보자 오늘 첫 번째 타자인데 일단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올라오실 분이 더 많이 얻어맞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라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뭐 대정부 질문 때도 논란이 됐는데 현재 7명의 장관 후보자가 다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심각한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점인가요? 어쨌든 그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인성과 자질. 또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대북관도 편향돼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가령 뭐 여기 좀 언급하기 그렇지만 그 추미애 대표한테 감염된 좀비다. 또 김종인 대표한테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다. 예? 또 문재인 대통령 전방부대 위문한 거를 쇼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뭐랄까요? 과연 공직자로서 뭐 저런 표현까지 품격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모진 표현들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결국 인성에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금강산 관광에서 박광석 씨 피살 사건을 통과를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망자에 대한 아주 심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천안함 같은 부분도 북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과연 통일부 장관에서 적격일 것인가. 근데 또 요번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또 다운 계약서 작성도 4건이나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상습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위공직자로서 과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대정부 질문 때 또 총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더니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이라고 해서 뽑았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럼 문재인 정권의 인재풀은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국민과 정말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다.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하기 어려운 저는 후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7분의 후보자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후보자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후보라고 봅니다. 네. 어떡합니까 지금 민주당? 그 SNS의 후보자가 쓴 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경솔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SNS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 흔히 얘기하는 음주패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야당에서 그 이 업무 수행 능력이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야당에서 좀 검증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청문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야당 측에서 그 이제 마음에 아주 안 든다고 생각하실 때는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관행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서로 반대를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반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청문회를 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라도 내야 된다. 국민들한테 것이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뭐 여러 가지로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지금 야당에서 많이 내고 계신데 저희로서도 또 그걸 향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청문회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 보고서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건 뭐
논란이 조금 이제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날 대구 칠성시장 방문했을 때 그 경호원이 이 기관단총을 품속에 들고 있는 거를 사진이 찍혔어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 답변 드리기 전에 잠깐 금태섭 의원님이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장관 청문회는 이게 국회의 이제 그 인준 사항이 아닙니다. 표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면 이것이 가결의 어떤 정치적 의미로 이렇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이 반대하는 그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과잉 경호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면 그 기관 단총의 개머리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군중이 밀집한 그런 상태에서 저런 총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가능한지 저 들고 나왔는지 일단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경호원들이 쓰는 뭐 기관총 중에 이제 우지 기관총이 조그만 기관총이 있죠. 그건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개머리판을 빼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아예 뽑고 나와서 거의 뭐 그 정복, 경호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저는 거기 있는 그 시민들한테 굉장히 위화감을 주고 거부감을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호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신중치 못한 경우고 근접 경호는 권총하고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여러 우리 국민들이 모여 있는데 왜 그런 기관 단총을 들고 경호원이 서 있어야 되는지. 아니 대통령께서 민심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관 단총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경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비전문가기는 하지만 네. 사실 비전문가가 근접 경호는 이 몸싸움하고 권총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호 문제, 안전 문제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저희가 경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주변 건물에 저격수들까지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회 주변에서 그런데 사실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나드시고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그 어떤 이 드나드시는 분들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경호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정부 때도 그랬다고 청와대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꼭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국민들한테 그게 노출됐으면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자님 말씀이 100%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느꼈다면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겠다. 이러면 이제 풀어질 문제인데 전 정권 때도 그렇다. 이 정권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전 정권 때도 그랬다. 또 전 정권 책임다. 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변명하고 강변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집권 3년 차거든요. 저는 그런 자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